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증시에 다소 좀 중요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13일부터 FOMC 정례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죠. 이 13일에 CPI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나 발표가 되는데 이 CPI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금리 결정 어떠한 상황으로 보여지게 될지 끝까지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때까지 저희와 함께 그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러한 이슈들을 앞두고 이 지난 미국 증시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마지막 미국 증시도 좀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S&P 500 지수는 4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7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우리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첫 번째 시장, 월요일 시장에서는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였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7% 하락하면서 263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개인과 기관 투자자 매물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323억 원, 505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덜어냅니다. 74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0.13%의 하락폭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882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럼 코스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1,241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60억 원, 1,051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부터 다소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 어떤 종목을 잘 담아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참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오늘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가운데서도 알루미늄 관련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알루미늄 관련주는 이 종목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가운데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어떤 매수가로 좀 진입해야 할지 그 점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강연회도 준비가 다 있으니까요. 일단 강연회 이따 얘기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아침에 코스닥이 953개.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아무 일도 없어요. 되게 좋아요. 자, 다우존스 그냥 강해요. 자, 나스닥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좀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FOMC가 15일 날이 있죠. 13일 날에는 CPI 지수 발표가 있고 뭐 좀 내려오면 어때요?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언젠가 내려오겠죠. 내려와봤자 또 올라갑니다. 우상향, 강세장이에요. 미국 시장 상승장이고 강세장이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뭐 몇 년 만에 뭐냐 고점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정배열에 있고 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특별한 일 없으면 뭐 대만하고 뭐 미국을 두고 대만을 두고 중국하고 뭐 전쟁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크게 뭐 이렇게 빠질 것 같은 흐름은 없어 보이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우리나라만 빼고 잘 갑니다. 계속 떠 있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떨어져요? 갑자기 없는 악재도 만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죠. 쿵쿵쿵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막 10%, 20%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잠잠해요. 좀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뭐 반도체 안 좋다 그러다가 좋다 그랬다가 또 인공지능 좋다 그랬다가 또 안 좋다 그러다가 말 바꾸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전 세계 시장에 맞춰가지고 상승장은 맞는데 청개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개구리 상승장. 강하긴 강한데 그렇게 막 팍팍팍팍 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리합니까? 테마주가 유리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테마주가 어디가 강한지 봤더니 일단 사마 알루미늄이 강하지만 비철금속, 그다음에 지금 히토류주들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2%대, 이지도 거의 2%대 강세. 그러니까 이쪽도 강하고 2차 전지도 강합니다. 2차 전일도 뭐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학 포스터 해가지고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음식 업종들도 강한데 일단 설탕 가격 계속 상승 때문에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뭐 대한제당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고, 그래서 설탕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음식에 많이 들어가고 빵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죠, 설탕이.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그 오염수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소금까지도. 그러니까 설탕하고 소금하고, 근데 이제 이 소금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된장 만들 때도 쓰고요, 그렇죠? 고추장 만들 때 쓰고 김장할 때도 쓰고, 천일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트 뉴스 보고 깜짝 놀라갖고 다들 달려갔다라 그러죠. 주식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저도 전일 이제 한번 소금 가격이 얼마나 되나 한번 마트를 가봤는데 다 동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뉴스 보고 다 달려가갖고 다들 사재기를 하셨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소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인상가는 아예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금 가격하고 설탕 가격 올라가면 음식 가격들 다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뭐 고추장, 우리 김치찌개 고추장 넣잖아요. 고추장 가격도 올라갈 거고, 왜 소금이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뭐 농산물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사료 관련주도 음식업종 관련주들이 빨갛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이슈는 계속 있는 편이고요. 물론 인상가만 상한가 가고 한국 맥널티, 저 커피인데 저것도 오늘 강세 움직이고, 신송홀딩스, 차탄 볼까요? 신송홀딩스. 이거 저번에 뭐 추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가격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한번 이날 한번 강하게 움직였고, 좀 오늘 또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음식 업종들은 계속 이슈가 설탕하고 소금가격 올라가면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올라갈 건 뻔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댐 폭파 때문에 그 누가 그런 건지 일단 의심은 러시아인데 일단 진상을 또 파헤쳐 보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대립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곡물 업종은 아직 뭐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7월 17일 날이 이제 계약일 마지막이 날이는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 식량난에 의해서 일단 음식 업종들은 계속 빨갛게 움직이는 게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테마주 위주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주들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번 주 또 강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시장은 박스권에 있고 FOMC 앞두고 조금 눌리는 듯 하지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장 이렇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맞춰서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여전히 이 테마주, 개별주 장세, 이 매매 상황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6월 시장 힘차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 취하셔야 할까? 특히나 다가올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매매 진행하셔야 할까? 참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 라고 합니다. 이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자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더 단단하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으로 하반기를 맞이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조일 알미늄입니다. 나 이제 매수가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오늘의 공략주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인데 지난번에도 추천한 적이 있어요. 6월 1일 날 표적 종목 드렸었는데 그때도 3.4%의 수익이 달성이 됐다가 다시 눌렸는데 오늘 보니까 사마 알루미늄이 9%대 강세예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은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 들어가죠. 일단 껍데기로 쓰이고 그래서 2차 전지 만들 때에서 알루미늄도 필요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그거 이제 수출 제한 걸려가지고 뭐 6월 달부터 수출 이제 안 된다고 얘기 나온 것도 있죠. 어쨌든 뭐 그 이슈로 움직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차 전지가 강하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먼저서는 일단은 리튬 관련주가 먼저 강하게 움직였고 반면에 알루미늄은 움직인 게 없어요. 오늘 차트가 이뻐 보이고 일단 사마 알루미늄이 지금 또 10%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쪽 자원 관련주들은 심심할 때마다 이슈가 나오는 거라 그 중국이 전 세계 뭐 리튬 강산을 뭐 사재기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는데 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알루미늄도 사재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다 사재기해서 일단 나중에서 뭐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분쟁이 벌어졌을 때 무기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닥에 있을 때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이 강세로 인한 일단 매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서도 3% 아주 간단하게 수익이 달성이 됐으니까 이번에서도 가격대는 그때와 비슷해요. 일단은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지금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주인 알루미늄주도 이제 곧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리 공략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조일 알미늄 오늘의 표적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확인했던 표적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후성 13,850원의 매수가에 2.1%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테마주, 특히나 곡물, 사료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요일에 한일사료 6,250원의 매수가에서 10%가 넘는 13.9% 수익률 든든하게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대주산업 2,420원의 매수가에서 5.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대주산업 만나보면서 2,460원의 매수가에서 2.8%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818.4%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확인해봤던 테마주들 강력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표적 종목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또 매수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에 확인해봤던 대주산업 이제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 오늘의 표적 종목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전일날 표적 종목도 괜찮고요. 갑자기 조일 알루미늄이 막 움직이네요. 이거 자꾸 올라가면 이거 표적 종목을 오늘 주기가 그런데 따라가지 마세요. 보니까 JP모간 외국계에서 갑자기 들어오는데 뭐 제가 방송 나와서 그런데 뭐 이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고서 JP모건이 아침서부터 18만 주로 들어올 일이 18만 주 맞나? 16만 주구나. 16만 주를 외국계에서 매수가 막 들어옵니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뭐 거래가 실리고 바닥에 있다 거래 실리면은 뭐 올라갈 리밖에 더 있습니까? 어쨌든 잘 올라가서 그냥 폭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마 알루미늄 따라가는 거니까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보시고 자 전에 있었던 대주산업 보겠습니다. 자 대주산업 뭐 눌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시세를 줬다 밀렸는데 전날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에도 가격을 먼저 줬었던 거에서 일단 수익 달성은 앞에 거는 됐는데 이제 뒤에 거는 좀 가격이 좀 비싸게 줬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2.8%인데 괜찮아요. 다시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앞전에서는 이미 5.4%로 수익 달성이 된 거고 이번에 들어간 건 2.8% 올라갔다가 밀리는 거지만 차트가 올라가 있어요? 아니죠. 바닥에 있죠. 지금 다른 사료 관련주들이라든지 음식 업종들은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신성홀딩스 차트를 보면은 이것도 뚫을 모양이고요. 미래생명자원서부터 해서 뭐 신성홀딩스,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뭐 인상가는 이제 소금 때문에 움직였지만 나머지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음식 업종에 다 엮여 있고 사료 관련주들 이렇게 있는 애들이 소금하고 설탕 가격 올라가게 되면 모든 음식 가격 올라가고 뭐 음식 가격만 올라갑니까?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안 올라가요? 싹 다 올라갈 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치를 보면은 지금 이건 뭐 신성홀딩스지만 이게 지금 이슈 대비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신성홀딩스가 뭐 에코프로처럼 LNF처럼 뭐 이게 지금 9,000원짜리가 뭐 지금 10만 원 가 있다 이러면 제가 뭐 이런 거 뭐 쳐다보지 말아라 얘기할 텐데 바닥에 있어요 계속. 다 대부분의 음식 업종들이 다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계속 그 인플레이션 이슈 뭐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들도 계속 이슈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주산업도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 달성 안 돼서 내려왔다고 던지지 말고요.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튀어요. 신성홀딩스도 그런 식으로 튀었고 뭐 다들 그렇게 튀죠. 뭐 물론 한국 맥널티는 커피 관련주지만 이것도 바닥에다 이렇게 튀고 결국 이렇게 슬슬 올라오듯이 뭐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한탑도 그렇고 한탑도 이러고 있다가 이게 튀죠. 이런 식으로 튄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주산업도 올라간 거 별로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요거 정고점 이쪽으로 돌파가 될 때 돌파 전에 많이 파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이수페타시스 되게 잘 가요. 제가 이거 앞자리 또 바뀔 거라 그랬죠. 이수페타시스 이게 뭐 2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달도 안 됐. 추천한 지는 작년 11월 달 추천한 건데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작년 11월 날짜가 11월 21일 날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일 때에서 수익률 변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2달까지만 하더라도 55% 수익이었어요. 이거 2달도 뭐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5월 15일 경우만 하더라도 55% 수익인데 지금 190%가 넘었습니다. 140%가 더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닥에서 샀을 때에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지금 사료 관련주들도 이슈가 아직 크게는 안 됐지만 바닥에 있다가 이제 이슈가 불거지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제가 그래서 바닥주들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다 옛날에 바닥에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 2만 원일 때. 물론 지금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단타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LNF도 단타 종목으로 14%, 15% 추천해서 수익 내주긴 했지만 원래 LNF도 2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이죠. 본의 아니게 그때 당시 가격이 2만 원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LNF 2만 원, 지금은 뭐 34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게 다 바닥에 있던 바닥에 있었을 때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은 수익이 나게 되면은 100% 200%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더블 수익이 나고 따더블 수익이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대주산업도 바닥에 있고 고려산업도 바닥에 있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느덧 많이 올라오니까 190%나 수익이 나버렸는데 많이 많이 팔고 조금 가져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만약에 언제 팔 거냐? 지금은 16,000원 깨지면은 조금 남겨놓은 거에서 또 절반을 팔면 돼요. 안 깨지면 냅두세요 그냥. 냅두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뭐 주구장창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위치에서 지금 요 모양하고 비슷한 게 조일알루미늄 비슷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잠깐 보여드릴까요? 조일알루미늄. 이게 위치를 보게 되면 최근에 요 패턴이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근데 쫓아가지 마세요. 이 가격에는 이따가 다시 가격 조정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수페타시스. 살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만 움직여서 그런 건지 16,000원 안 깨지면 나머지 조금 남겨놓은 거는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종목이 자 후성이 있죠. 자 이거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2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비슷하죠. 쭉 빠져 있다가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움직이기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다 추천할 때도 비슷해요.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 때 이게 쭉 빠진 다음에 이렇게 돌 때 추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쭉 빠진 다음에 돌기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이 뭔지 아세요? 그거 뭐냐 그거 있잖아 무슨 사건 터져갖고 그거
그 세방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세방서부터 해갖고 몇 개 있는데 그 종목들 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방 한번 봐봐요. 신저점이에요. 올해 신저점입니다. 많이 빠졌다가 들어갔는데 더 빠졌죠. 한 30%, 아마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을 거의 23%, 30% 깨졌을걸요. 자, 세방도 신저점이고요. 올해 서울가스. 제가 이거 이미 경고했죠. 이거 많이 빠졌다, 고점 대비 70% 빠졌다고 개인들 막 이거 관심 있어 하고 이거 단기 급등 나올까 봐 다들 들어가는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것도 지금 30% 빠졌어요. 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30% 빠졌습니다. 이 좋은 장세에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서부터 반도체 움직이면은 얘보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반도체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움직입니다. 오늘 다 조정받고 있어요. 반도체들. 테마주가 더 좋긴 한데, 자, 어쨌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가스 신저점, 삼천리. 이것도 그때 사건 터졌던 거죠. 이것도 신저점. 지금 최저점이죠. 오늘이 최저점입니다. 그럼 내일도 최저점. 그러니까 사면 맨날 최저점이에요. 내일 사면 내일이 최저점이고 내일 모레 사면 내일 모레 신저점이고. 그러니까 계속 최저점으로 내려가는 종목 대성홀딩스. 얘도 신저점이죠, 오늘. 계속 신저점이에요. 그리고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이거 하나만, 이것도 신저점이네. 이것도 신저점, 하림지주, 다올 투자증권. 요거는 그래도 신저점 아니네. 근데 대부분이 다 어때요? 이거 이슈에 고점 대비 막 70%, 80% 박살나 있는 거 그거 건들지 말랬죠. 그러니까 그런 건 건들면 안 되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이슈가 없거나 잘 모르는 거 그렇게 빠져 있는 종목들은 공략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잡주도 아니고 돌리고 있잖아요. 아까 걔네들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걔네들이 더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80%, 뭐 75%, 80% 빠졌지만 뭐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우상향 가고 있는. 그래서 얘도 4.1%가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 절반을 파세요. 원칙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또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고 다시 올라오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17,000원이 고점이고 저점이 13,000원 정도, 아니 12,700원 정도. 그래서 밑에선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근데 중간에 수익이 나면 절반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게 단점은 막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천천히 가져가면서 매매하기에는, 그러니까 스윙 매매하기에는 좋은 종목인데 뭐 하이드로 리튬처럼 아니면 지금 뭐 사마알루미늄 급등하죠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막 개별 종목들보다는 조금 좀 느린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후성 수익 달성 많이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강조를 했었고 들어가면 일단 3에서 5%는 기본으로 먹는다. 자, 먹었죠. 자, 그리고 한일사료. 자, 이것도 전고점 돌파인데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것도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본격적인 이슈가 나오면 위로 급등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오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오후장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 줄여가지고 가져가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팔고 욕심내야지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다시 또 떨어지면 기분이 어떻다? 안 좋아지니까. 다시 내려오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 다시 내려올 때 기분이 좋아지려면 비중을 최소한 절반. 더 좋아지려면 절반 이상 많이 팔아야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내려올 것 같으냐? 아니요,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팔아주는 거는 항상 옳습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자,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조일 알루미늄인데, 가격이 안 들어오게 생겼죠? 자, 남선 알루미늄이 지금 3.5%,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이 갑자기 전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16점 몇 %. 그러면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 쫓아가게 됐는데, 일단 3,000원 돌파하겠죠. 일단 기존에 2,800원대에서 샀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6월 1일 날에 2,805원에 들였었는데 다시 올라오면 이번에서는 그러니까 사마알루미늄을 잘 보세요. 사마알루미늄이 지금 16%대인데 저게 계속 올라가면 이것도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에서는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쫓아가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박스권 매매장이고 지수도 폭등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2,850원에서는 사도 좋습니다. 2,850원을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공략해도 좋은데 사마 알루미늄 때문에 뭔가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모르겠는데 기사 찾아보면 아마 뉴스가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렇지 않고서요. 사마 알루미늄이 16.7% 저거를 갑자기 이렇게 뚫을 일은 없으니까
한번 뉴스 기사 보고 뉴스 기사가 마음에 들면 뭐 쫓아가듯인지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에서는 2,85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괜찮은 가격이다. 그렇게 해서 3,000원 돌파 시도 뭐 나오겠죠. 그래서 3,250원 뭐 무난하게 어떤 이슈인지는 제가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조일 알미늄입니다. 벌써 이렇게 해당 종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조정 시에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매수가로는 2,85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해당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더 단단한 대응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현대 GF홀딩스입니다. 현대 GF홀딩스 매수가는 1,780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기존의 현대 그린푸드에서 인적 분할이 되었는데요. 지주사인 현대 GF홀딩스 우리 상담자님께서 다소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현대 GF 홀딩스 1,780원.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생긴 애들은 별로 일단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지금 정도 시장이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청개구리긴 하지만 강세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런 정도의 모양은 지금 그려놔야 되거든요. 못해도 이 정도? 이 전저점을 일단 지지를 해주고 일단 여기 이제 2020년도에 전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반등조도 여기서 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매수 가격이 10,000원대인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걸리겠죠. 한 2, 3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지금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는 종목은 좀 더 두고 보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기업 합병 분할 잘 하고 나서 4,250원 돌파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영역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 흐름이 그리 힘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우선은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이 4,250원 선 도달하게 되면 그때 지금처럼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이 매수가는 6,210원에 지금 28%가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도 이 지금 알루미늄 소재의 자동차 선박, 부품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좀 비중이 조금 높은 상황이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오늘의 좀 소폭 하락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6,200원대.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거 빠지긴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주고 뭐 그러니까 수익 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 실린 것도 괜찮고 지금은 좀 잠수를 타면 조용하지만 일단 여기를 지지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움직일 때 그때 다시 올라오는 흐름으로 양봉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되는 이유가 더 사면 더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음봉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3,5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500원까지 떨어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고민을 해결을 해야 돼요. 나는 올라가겠다 하고 손을 들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추가 매수가 되고요. 얘가 고민이 방향이 나는 떨어지겠다 하는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을 때 사면은 3,500원까지 빠지니까 추가 매수는 요놈의 고민이 끝날 때쯤 그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점은 추가 매수의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자동차 부품도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게 된다면 해당 종목도 좀 힘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일지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확인해 보시다가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방송 중에 추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20만 5천 원에 10%가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해당 종목은 이 글로벌 시장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그래도 이 상승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보이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까요? 이거는 최근에도 매수 가격이 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박스권이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18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내려와도 저는 괜찮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보유가 맞습니다. 한 15% 빠지는 거 인정한다면. 근데 반대로 15% 빠지면 저는 손절할 거예요. 저는 못 버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안 좋아요. 10만 5천 원짜리. 지금 시장이 뭐 장이 좋긴 하지만 물론 눌림이 작고 다시 올라갈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15% 빠질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더 가져가면 22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냥 22만 원 갈 수도 있어도 15만 원, 아니 17만 5천 원, 그러니까 17만 원 근처까지 15% 빠질 거를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들이 거꾸로 잡고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른다 그래서 던지는 게 아니고 더 사야 될 자리인 거니까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17만 원 떨어지면 더 사세요. 지금 저항대 부딪히는 거고 얘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돌파를 할까 말까 아니면 조정받고 움직일까. 근데 저라면 저는 무조건 팔아요. 왜냐? 저항대 부딪히는 거를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갖고 있어요. 차라리 팔았다가 넘어갈 때 쫓아가든가 조정받으면 싸게 사든가. 지금 종목이 뭐 한두 개입니까? 뭐 다른 것들도 지금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장기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팔 필요가 없죠. 2년 동안 조정받았고 그래도 뭐 22만 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야 빠진 거에 절반만 반등 줘도 25만 원까지는 가야 돼요. 지금 전 세계장은 다 상승장에 강세장 왔는데 이런 대형주가 25만 원까지 못 간다는 거는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대부분 다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2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보고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도 그냥 가져가실 만하다. 조정받으면 더 사라. 일단 요게 상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하반기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하반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 강연 후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면 하반기 더 단단한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강연회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조일 알미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2,850원 잡아주시면서 이 조정 시에 좀 진입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2,88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 종목의 상황 잘 확인해 보시면서 적절한 포인트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도 503억 원 담아내면서 이렇게 6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 시장에서 좀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됐는데 오늘은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962억 원의 순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09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99억 원, 796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급 상황으로 우리 지수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양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 시각 기준으로 그래도 코스닥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09% 상승하면서 88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22% 하락하면서 2,63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면서 개장한 지 1시간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FOMC를 앞둬서 그런지 몰라도 좀 찌글찌글하게 뭐 이렇게 강하게는 안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조정받을 때 사야 될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움직이면 테마주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료주들 음식업종 일부가 굉장히 강한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왜 강한지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네요. 이거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알루미늄 테마가 오늘 강세다 하면서 이게 이제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에 사용이 된다라는 이제 기사 제목인데, 가격 흐름 경기의 척도 역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는 가격 상승 시 매출의 증가로 주가에 긍정적. 23년, 그러니까 내년을 얘기하는 거죠. 내년 23년 유럽, 중국 주요 수요 증가의 가격 상승 전망.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비철금속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가격 전망이 상승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면서 그래서 저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도 지금 이 글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양극박에도 활용을 하고, 양극박은 알루미늄 호일 형태로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 활물질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자 이동 통로에서의 역할을 함.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여기 2차 전지 재료에 들어간다라는 게 여기에도 글에 써 있듯이, 이게 알루미늄이 2차 전지 거기도 들어가지만 일단 러시아가 무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과 유럽에서 사용량이 증가가 돼서 알루미늄 가격이 내년에서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에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건데, 뭐 조일 알루미늄이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2,850원 아직 가격 안 들어왔죠. 사볼만 합니다. 기사를 얘네들이 보냈으니까, 내보냈으니까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내년에서는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다. 러시아가 알루미늄을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그런 이슈로 좀 더 강하게. 일단 사마 알루미늄 차트를 보면은 넘어갔어요. 얘도 이름이 알루미늄이잖아요. 알루미늄인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고, 남섬 알루미늄도 많이 올라갔죠. 이미 여기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겠다라고 지금 뭐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걸 살 겁니까? 뭐 선수들은 사겠죠. 초보자들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고, 어쨌든 돌파가 되면 만만한 건 조일 알루미늄. 왜냐면 이름이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저거 3개 말고 또 있습니까? 저거 3개가 달걸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관련주 딴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알루코라 딴 것도 있긴 있는데, 알루미늄이라고 이름이 아예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얘는 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만한 거 2,850원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격 들어오면 공략하면 이것도 3,000원, 뭐 오늘 돌파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에서 가격 올라간다는데, 아니면 러시아가 뭐 알루미늄을 무기화하겠다 해갖고 또 이슈가 나오면 사마 알루미늄처럼 갑자기 15%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 했을 때 일단 저점에서 잘 하면 또 좋을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급락이 없어요, 지금. 5일선도 안 깨지고. 뭐 대부분 종목들 18원 애들이 좀 더 많은 것뿐, 테마주들은 좋습니다. 테마주들은 여전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은근슬쩍 히토리 관련주들도 빨간색 나오는 게 저것도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고, 그러니까 테마주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테마주가 좋은 이유를 시장이 지금 찌글찌글하기 때문에 폭락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서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한다. 아니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상한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어봤자 답이 없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물린 게 60%, 70%, 80% 손실이다. 그러면 그거 50% 줄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만 뭐 30%밖에 손실이 안 된 거 그런 거 도려내고 매매로 해가지고 10%씩 3번 먹으면 복구가 되잖아요. 지금 상승장인데 장이 좋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는 너무 좋아요. 이게 뭐가 어려운 거면 끌고 가서 이소페타시스처럼 190% 먹는 게 정말로 어렵지만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팔고 하다 보면은 그 썩어 뭉드러진 그 살들을 도려내고 그러면은 새 살이 다시 돋고 할 텐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시장이 앞으로도 매매적인 관점으로 계속 좋다라는 얘기 이번 주 강연에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방도 열려 있으니까 어차피 강연을 하게 되면 노란톡방 안에 제가 주소 올려놔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강연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차피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토요일 날에 강연에 들어오려면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는 게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확인되는 이 테마주의 강세, 이 안에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그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테마주가 어떻게 좋은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다면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에서 함께 그 단단한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는 11만 3천 원에 지금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이 디램, 낸드의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서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종목 좀 쭉쭉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다음 주에 좀 반도체 관련주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렇게 수익 권역에 진입했을 때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물론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지금 저번에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반도체 다 던집니다. 다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움직이거나 이제 다다음 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에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들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막 개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막 올라갈 때는 잘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떨어질 때는 다시 밑에 싸게 사야 되고 그게 박스권 매매 아닙니까? 자, 매수 가격 보니까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11만 3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 살 게 아니고 지금 8만 5천 원, 9만 원 여기서 공략을 했다가 이놈이 이제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니면 지금도 좀 팔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거 바닥에서 거의 40% 가까이 올라왔을 거예요. 5월달 대비 지금 35%밖에 안 올랐네요. 어쨌든 35% 많이 갔죠. 그래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분할 매도를 했다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13만 원, 14만 원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13만 원, 14만 원을 노리는 건데 지금 매수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뭐를 노려야 되면 더 올라갈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제발 좀 내려오라고. 근데 잘 안 내려와요. 10만 5천 원 잘 안 깨질 텐데 저 깨지기 시작하면 잘 내려옵니다. 여기가 깨지면 9만 원까지는 뭐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만 5천 원이 깨지면 한 2달만 기다리면 9만 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금방 안 내려와요. 금방 내려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엮이기 때문에 살살살살 내려와야 잘 엮이거든요. 그래서 10만 5천 원이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9만 5천 원, 9만 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더 사시면 되고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뭐 팔아도 되고 갖고 있어도 되고 어차피 더 살 거잖아요. 저는 좋게 보니까. 어쨌든 얘는 13만 원, 14만 원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더 조정받기를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거는 뭐 팔아도 되고요. 뭐 갖고 있어도 되고요. 대신에 갖고 있는 건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갖고 있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콜마 B&H요. 콜맛 B&H.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고요. 네. 31,400원이요. 31,400원.
예, 예. 화장품주들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마녀공장이라는 게 상장이 돼서 걔는 강한데 나머지들은 다 약해. 원래부터 약했어요. 대장이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이런 애들인데 차트가 다 무하방으로 이렇게 아직도 조정 중에 있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하여튼 그런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대장이 지금 꺾여 있으니까 일단 전저점까지 테스트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려면은 시간이 한 몇 개월 또 걸릴 것 같거든요. 바닥 치려면. 네. 그래서 콜마비치도 쟤네 대장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이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얘도 이렇게 급반등하면서 올라갈 일 없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갖고 네. 있는 것만 갖고 있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요. 네. 손절하기에도 너무 손실이 크고 네.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그냥 보유만 가져가세요. 보유한 것만. 예, 예. 일단 보유한 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모레지나 아모레 퍼시픽이 급등을 하면 그때 얘도 추가 매수가 되니까 그때 다시 질문 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해당 종목 힘을 내주지 못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마시고 이 다른 화장품 대장주들이 좀 움직이게 되면 그때 그 시점을 좀 같이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움직이게 됐을 때도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오늘은 2% 넘는 좀 상승폭을 보이고는 있는데 매수가 59,42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만큼 참 오랫동안 좀 보유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기대해 보면 될까? 참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매수 가격이 높아서 그렇지 뭐 갖고 있는 데는 지금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은행주들도 은근슬쩍 그래도 강해요. 막 급등은 안 하지만 은행주들도, 왜냐면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누가 은행주 삽니까? 다들 지금 이제 반도체에 슬슬 움직이니까 반도체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료주들 움직이니까 사료주 사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사고 있거나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아니면 또 2차전지 움직이니까 2차전지도 사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지 은행주 사야지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안전해요. 이렇게 밑으로 급락하기보다는 계속 횡보하면서 3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59,420원. 그러니까 재작년도 아니에요. 재작년에서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아주 그냥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아마 여기서 사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데서 최고가 샀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물타기 열심히 해놨더니 단가가 59,000원 일로 맞춰진 것 뿐이죠. 그렇죠? 일단은 단가가 그렇게 돼버린 것 뿐인데 여기서 6만 원 가려면은 100% 이상 수익 나야 되는데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오겠죠. 110% 쉽지 않겠지만 일단 올해는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한번 봅시다. 일단 보유한 거는 가져가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노란 톡방 열려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가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 상승장 맞고요. 청개구리라서 그렇지 상승장 맞고 FOMC 뭐 얼마 안 남았고 CPI 지수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뭐 빠지면 반도체 싸게 사면 되는 거고 오히려 기회야 반도체는. 오히려 그리고 시장이 흔들잖아요. 테마주가 좋아요. 테마주가. 그래서 테마주 여러분들은 계속 좋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이렇게 힘차게 흘러가고 있는 6월 시장 가운데서 하반기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토요일 강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반기 대응도 좀 단단히 해보시고 이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좋은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